수도권에선 기회가 없냐, 오히려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공급 물량이 있어서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챙겨보시고요. 향후 2, 3년간 길게 지켜보면서 기회를 노려보자 하라고 하는 지역으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 또는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도 좋은 입지에 좋은 단지라는 거죠. 첨단 산업도시, 그리고 브레인시티, 그 이외에도 많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가치는 가히 작지 않다. 여러분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향후 가치가 있을 만한 저평가된 지역들을 찾아다니는 게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죠. 서울이 너무 비싸고 사실 가격이 너무 절대 가격 자체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진입할 수 없는 분들은 그럼 수도권에선 기회가 없냐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서울은 지금 이후에 3년 동안 공급 물량이 없어서 집값 상승이 지속될 수 있고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서 기회가 없을 수 있는데, 오히려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공급 물량이 있어서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이 힘들다, 수도권으로 좀 눈을 넓히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릴 지역과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은 공급 물량이 부족한데요. 경기도는 사실 올해도 공급 과잉인 지역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장과 흐름을 같이 하면서 공급 물량이 많아서 하방 압력이 세게 나타나서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 위주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짚어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권 안에서 공급 과잉이 나타나는 지역에서 1위가 어딘가요? 바로 광명입니다. 광명 올해 초에 다들 뉴스 보셨을 거예요. 트리오스 광명, 마피 떴다. 다들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그럼 마피가 떴다. 마피가 뭐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계약한 금액보다 오히려 더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나왔다라는 건데요. 그렇다고 하면 가치가 없는 거 아닌가? 위험한 거 아닌가? 광명은 지금 공급 물량 많아서 오히려 안 좋아진 지역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광명은 지금 원래 그 국번도 02를 쓸 정도로 서울 생활권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행정구역은 경기도지만 생활권은 서울이에요. 그래서 서울 출퇴근해서 7호선을 이용해서 강남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강북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이동하기 편한 지역 중에 하나고요. 근데 최근에 공급 물량이 몰려 있다 보니까 지금 과잉이 보이시죠? 입주율이 아파트 635%나 공급 과잉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공급 때문에 가격이 많이 눌려 있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금 가격이 꿈틀꿈틀하기도 하는 지역이라서 광명은 가치 있는 지역으로 꼭 챙겨두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밑에 이제 두 번째가 의왕시거든요. 여러분 의왕시 아시는 분도 있으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의왕시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 의왕시가 괜찮은 도시인가?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의왕시도 의왕시 나름이에요. 의왕시 안에서도 안양과 과천과 생활권을 같이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최근에 공급 물량이 있으면서 가격이 받쳐주는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은 당연히 챙겨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왕시도 공급 과잉으로 나오지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내가 경기도권에서 쭉쭉쭉 챙겨보려고 했을 때 그 공급 과잉이 되는 지역은 다 좋냐? 라고 했을 때 3위인 지역인 오산시를 보면 오산시는 사실 지금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오산시의 공급 물량이 과잉인 건 지금 오산세교지구라고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입주 물량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입주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산시, 오산세교의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했을 때 1단계, 2단계는 거의 끝나고 3단계까지 진행이 됐을 때 입지가 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입지가 좋은 오산세교 지구는 이미 다 입주가 거의 끝난 상황이거든요. 분양이 다 되고. 그래서 오산은 공급 과잉이지만 입지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이 평택시인데, 그러면 평택시는 괜찮냐라고 할 때 요새 평택시 힘들다는 얘기 아마 뉴스 보셨을 거예요. 요새 삼성 별로 안 좋죠. 요새 대기업들 너무 힘들어요. 다들 외국 가 계시잖아요. 트럼프 옆에 가서 열심히 이렇게 하느라고 바쁘거든요. 그런데 삼성도 요새 반도체 시장도 쉽지 않고 해서 삼성의 도시라고 해서 평택시가 새롭게 떠올랐는데 삼성이 힘들다 보니까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2, 3년간 향후 평택시에는 고덕 신도시가 1, 2, 3단계라고 해서 2단계, 3단계 입주 물량이 계속해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전에 전고점 10억 찍었던 평택 고덕의 대장 아파트가 지금 6억대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싸지 않아요? 지금 들어가야 되나? 아닙니다. 삼성이 조금 더 좋아지고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가격이 움직이려고 할 때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광명, 의왕시는 지금 챙겨보시고요. 평택시는 이후에 공급 물량이 조금 해소되는 시점에 향후 2, 3년간 길게 지켜보면서 좀 기회를 노려보자라고 하는 지역으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파주, 안성, 양주시도 있는데요. 파주, 안성, 양주시까지 가면 너무 입지가 떨어져서 지금 시장은 에너지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너무 입지가 멀리 있는 지역까지 가면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딱 핵심 지역, 상위권에 있는 지역들만 챙겨봐도 충분하기 때문에 우선은 광명, 의왕, 평택시만 먼저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광명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광명 안에서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서 조금 광명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광명을 보면 광명 뉴타운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광명 뉴타운이 상단 지역이 있고 하단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7호선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상단 지역에 입주 물량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단 지역은 이미 입주가 끝나서 마무리돼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된 상태예요. 그렇게 했을 때 광명사거리역 주변으로 보면 사실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구도심의 상권이 있는 듯한 느낌이고 그 광명사거리역 다음이 철산역인데 철산역은 훨씬 또 조금 모던화 더 되어 있고 상권이 조금 더 활발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광명에서 상급지, 1급지라고 하면 철산역을 끼고 있는 주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2급지가 이 광명 뉴타운이에요. 근데 이 광명 뉴타운 안에 지금 상단에 해당하는 구역에 트리우스 광명이 올해 시작으로 입주장이 시작이 된 거고 이걸 시작으로 그 밑에 있는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그리고 광명 자이 더샤포레나 그 옆에 있는 철산 자이 더 헤리티지까지 다 쭉쭉쭉쭉 올해 입주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올해 안에 입주되는 물량만 해도 트리우스 광명, 자이더 샤포레나,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더 헤리티지까지 4개의 단지 다 대규모 대단지죠. 그러다 보니까 입주량이 몰려 있어서 입주자가 몰려 있으면 어때요? 주변에 있는 수요층들이 신축을 찾아서 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준신축이나 구축에서 수요가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준신축이나 구축에 있었던 단지들의 가격도 흔들리고 입주를 맞은 철산 자이더리티지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세대수만 해도 3,804세대예요. 갑자기 3,804세대가 쫙 들어오기는 채워주긴 쉽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입주장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광명이 입지가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 같은 경우는 지금 철산의 1급지의 대장 아파트가 철산 센트럴 프로지오인데 그 프로지오가 대장 아파트의 입지를 뺏어올 만큼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의 입지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는 얼죽신, 신축의 대세고 철산에서는 특히 광명에서는 평지냐 아니냐 경사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조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반은 평지고 반은 경사도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대단지면서 평지면서 철산형의 입주해 있는 인프라, 상권들을 그리고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대장 아파트로서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가 입주량을 맡고 있는 거라서 지금 철산의 입지의 판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 안에서 충분히 이제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전에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가 지금 입주 중인데 이전에 입주한 트리우스 광명을 보면 마피가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올 초에 입주가 시작했을 때 마피 2,000, 3,000, 많게는 5,000, 6,000 떴다라고 해서 뉴스에 나왔었는데 이게 시작할 때 5,000, 6,000이 한두 개 떴다가요. 입주가 마무리되는 한 달 전부터 마피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마피가 7,000에서 8,000까지도 거래가 됐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뉴스에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서울에 출퇴근해야 돼. 그런데 서울까지 들어가긴 힘들어. 그렇지만 10억에서 15억 사이에 내가 또는 10억 전후로 가격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 또는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도 좋은 입지에 좋은 단지라는 거죠. 광명이 정말 잘 나갈 때는요. 이 재건축 단지의 피만 해도 막
7, 8억이 붙었던 지역이고요. 서울시장과 흐름을 같이 하는 지역이라서 사실 이렇게까지 가격의 움직임이 더딜 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입주 물량이 이렇게 몰려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광명을 말씀드리는데, 문제는 철산자이더 헤리티지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라서 매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 조합원 매물만 살 수 있어요. 일반 분양부는 전매 금지에 접혀 있기 때문에 매물이 나올 수가 없고, 그리고 이 광명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즉 다른 지역에서 광명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광명 내에서 조금 더 상급지로 가면서 옮겨 타기 하고 싶은 분들, 신축으로 가고 싶은 분들이 모두 다 1순위로 꼽는 단지가 철산자이더 헤리티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수요가 많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로 이미 이걸 분양받으신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절대 가격을 싸게 내놓지 않겠죠. 게다가 문제는 지금 입주장인데 여기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아파트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세금이 얼마 나올지 확실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추가 분담금, 요번에 건설 때문에 인건비라던가 자재비가 많이 올라서 분담금이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추가 분담금이 발생했는데, 이 추가 분담금까지 가세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어서 거래가 활발하진 않아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고 했을 때 철산자이더 헤리티지는 광명 내에서 대장 아파트의 자리를 가져오고 이후에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세금이 얼마 나올지 모른다. 그리고 추가 분담금까지 넣었을 때 내가 자금이 괜찮을지, 그리고 이후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을 때 그걸 회복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거냐에 대한 의구심, 이 두 가지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괜찮은 지역과 단지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트리우스 광명 같은 경우는 마피가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분양가가 좀 셌어요. 다른 단지들보다. 철산자이더 헤리티지는 마피 전혀 없고요.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트리우스 광명보다 1, 2억 정도 높은 상황에 나오고 있고, 트리우스 광명 20평대는 지금 9억대, 그리고 30평대는 10억에서 11억대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4월 말까지만 해도 마피 5천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추가로 얼마나 더 진행이 되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철산자이더 헤리티지가 입주하기 시작하면서 트리우스 광명의 마지막 사람들은 거의 다 털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철산자이더 헤리티지에서 좀 너무 비싸다, 거기까지는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를 또 챙겨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광명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트리우스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철산자이더 헤리티지를 손에 쥐고 어디가 더 좋을지 저울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트리우스 광명보다는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가 그나마 광명 사거리역에 역세권 아파트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광명 사거리역을 보시면 완전 초역세권 아파트는 없어요. 왜냐면 주변에 상권들이 있어서 바로 단지 앞에 여기 있진 않거든요. 그나마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가 역세권 아파트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고, 트리우스 광명 같은 경우는 역에서 걸어간다라고 하면 도보로 한 15분 정도는 걸려요. 그래서 특히나 1단지, 2단지 또 나눠지는데, 1단지 앞쪽에 이제 역과 가까운 데는 조금 더 비싸고요. 2단지로 역과 멀어질수록 조금 저렴해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후에 26년도에 또 철산자이 브리에르,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입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광명은 지금 공급 물량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서 하방 압력이 세서 가격이 많이 움직이지 못하는 지역으로 여러분들이 좀 챙겨 놓으시면서 꾸준히 모니터링 하시면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신축은 생각보다 비싼데 신축만 기회가 있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이번에 이제 철산 광명 뉴타운 상단이랑 철산역 기준으로 상단에 있는 자이더 헤리티지 브리에르 모두 입주장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요층이 기존에 있었던 준신축과 구축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서 그 준신축과 구축에서 가격이 최근 제가 확인해 봤을 때 한 10% 정도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광명의 하안동 그리고 뭐 철산동 이쪽으로 해서 가격이 좀 많이 빠지고 입지가 좋은 단지다 라고 하면 오히려 기회가 되실 수 있어서, 저는 입지가 좋은 지역과, 그리고 이 하안동 같은 경우 옆에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어서 지식산업센터로 출퇴근하는 직주근접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산 디지털 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지식산업센터 공실이 많다고 난리가 났는데 여긴 공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탄탄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광명의 입주량이 끝나고 하안동이 다시 탄탄해져서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그 회복만큼 본인의 수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시야를 넓게 가지고 신축뿐만 아니라 입주장을 맞은 신축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수요가 움직여서
빠지게 되는 준신축, 구축까지 여러분들이 챙겨보시면 너무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사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아까 의왕도 있었잖아요. 제가 의왕도 입지가 의왕시 내에서도 의왕 나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인덕원 자이 SK뷰가 의왕시 내손동에 속해요. 근데 그 바로 위에 보시면 평촌이에요. 안양, 평촌 신도시와 행정구역을 맞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인덕원 프루지오 엘센트로 아파트가 보일 텐데 그 위쪽은 이제 과천 생활권이에요. 그래서 과천과 지금 안양을 끼고 있는 의왕시이기 때문에 입지가 1급지다, 상급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나 지금 인덕원 자이 SK뷰 같은 경우 지금 입주장이에요. 2025년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입주장이라서 그나마 지금 2633세대로 세대수 대단지이기 때문에 그나마 가격이 조금 덜 움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인덕원 자이 SK뷰도 입주장에 비해서 가격이 좀 많이 흔들리진 않고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과천의 8구 단지가 재건축 진행 중인데 6월까지 이주를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천에서 8구 단지라고 하면 지금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이주를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연식이 오래된 거고 구축이라는 거예요. 그 구축에 오래 사신 분들이 어때요? 지금 신축 너무 살고 싶겠죠. 그리고 이주를 할 때 이주비 대출을 해주잖아요. 이주비 대출이 딱 이 인덕원 자이 SK뷰 매매가랑 딱 맞아떨어져요. 24평이 지금 한 9억 정도대 나오고 있는데 이주비 대출이 8, 9억 정도 나왔어요. 이사하기 너무 좋겠죠. 그리고 과천의 8구 단지가 지금 재건축 이주를 하고 있을 때 이 재건축에 사셨던 그 단지에 사셨던 분들은 생활권을 너무 멀리해서 다른 지역, 정말 새로운 지역에 가서 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없고요. 기존에 살던 생활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인근에서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과천의 생활권을 같이 누리면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은 입주로 이 의왕의 내손동의 인덕원 자이 SK뷰 입주가 너무 반가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주 시기가 맞았다는 것, 그리고 이주비 대출과 이 매매가가 맞았다는 것, 그리고 생활권이 겹친다는 면에서 의왕시 안에서 내손동, 포일동에 입주가 되거나 향후에 나올 단지들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여기 위에가 바로 인덕원이거든요. 평촌 생활권 안에서도 인덕원으로 분리가 되는데 그 인덕원역 같은 경우는 이후에 지금 GTX라던가 동탄 인덕원선 그리고 월곡판교선 까지 해서 지금 있는 노선도 있지만 추가로 3개가 다 더 교통호재를 갖고 있는 지역이라서 향후에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도 높은 지역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수도권이 힘들었다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챙겨볼 지역이 의왕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후에 인덕원 여기 입주 물량이 끝나고 나면 평촌부터 시작해서 다시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저력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기를 잘 맞추셔가지고 기회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평촌 신도시와 생활권을 같이 하고 있는 구역이라서요. 평촌은 최근에 트렌드가 또 학군 지역도 있지만 평촌 신도시가 학군 지역이죠. 학군뿐만이 아니라 신축의 수요층이 많이 두터워지고 있는 시기라서 여러분들이 신축의 수요와 함께 이후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평촌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학원가 같은 경우는 차가 여기까지 오기 때문에 차량 이용을 통해서 또 평촌 학원가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여러분들이 실거주했을 때 만족도를 또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함께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평택 지역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2단계 고덕신도시 2단계가 지금 입주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두 색깔을 보면 이후에 향후 입주가 진행되는 아파트 시리즈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이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입주 물량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평택은 앞으로 공급 물량이 계속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삼성도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당장 돈이 없어 하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좀 자산을 만들어서 내 집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그렇게 했을 때 향후 가치가 상승할 지역으로 챙겨보시면 좋을 지역이 이제 평택이에요. 평택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안 된다, 지금 진입하면 안 된다 라는 거를 꼭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평택을 진입하고 신축으로 이제 진입을 하시는 분들에게 주의사항을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신축의 가치는 한계가 명확한 가치라는 거예요. 부동산은 어때요?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가치가 있는 건데 그 가치는 결국 입지의 가치거든요. 근데 신축의 가치는 5년이 지나고 나면
그 가치가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평택에서 신축만 쫓아다녀서 이제 분양하는 단지들은 건설비도 오르고 자재비도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를 자체를 확 낮추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높은 분양가를 쫓아서 가서 그걸 비싸게 주고 사는 건 또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원래 갖고 있었던 고덕 신도시의 최고의 입지 대장 아파트가 준신축급으로 들어서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신축의 입지가 다 지나는 5년이 지났을 때는 오히려 입지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입지가 우세한 단지를 싸게 진입하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택은 신축뿐만이 아니라 입지가 좋은 준신축까지 같이 챙겨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은 고덕, 지제, 세교, 동사까지만 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그 외의 지역도 괜찮긴 하지만 에너지가 작은 상태에서는 우선 주요 지역 거기까지만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평택은 삼성 뿐만이 아니라 첨단 산업도시 그리고 브레인시티 그 이외에도 많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평택의 가치는 게다가 자급자족 도시로 거듭났기 때문에 가히 작지 않다라고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내에서 이렇게 챙겨봐야 될 것들 그리고 챙겨봐야 될 저평가된 지역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인천은 좀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인천에서 오히려 가성비 좋은 단지를 찾기는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가성비는 절대가는 낮으면서 이후에 향후 수익이 좋은 단지들이 가성비가 좋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인천의 서구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3억대 초반에 분양을 했다가 지금은 다 5억대가 됐어요. 그러고 보면 거의 2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서울은 막 20억, 30억, 15억, 10억 이 정도 아니고서는 진입하기 어려운데 나는 그 정도 돈 없어. 집값이 아무리 많이 오르고 나한테 수익이 된다고 해도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 하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경기도권 내에서도 이제 5억대, 평택까지 내려오면 지금 5억대, 6억대까지 내려오잖아요. 인천 검단 신도시까지 가면 3억, 4억, 5억까지 또 신축 안에서 수익이 그만큼 올라올 단지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돈이 없다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런 지역들, 향후 가치가 있을 만한 저평가된 지역들을 찾아다니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부동산이 갈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굳이 두려움과 불안함을 키우실 필요는 없고요. 본인이 준비한 대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스트레스성 DSR 3단계가 7월부터 시작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마음 조급하신 분들 되게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서울 집값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난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러다 내 집 마련 못할 것 같아 라고 해서 마음이 조급해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의 흐름 그렇게 빠른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셔가지고 열심히 가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기회를 찾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부동산 시장의 흐름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가 큰 힘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정말 아는 것이 힘이다 아니고 아는 것이 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떠먹여주는 TV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도 숙지해 보시고요. 추가로도 더 깊이 있고 더 넓은 지역을 다양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메디테라의 힐링 재테크 저 채널도 있으니까 저희 채널 오셔서 많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